자, 지금 선생님 경비 처리 부분 아닙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지금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다고요. 자, 중고차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예. 그죠? 예,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상사 관리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계산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목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차량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1,500이요. 1,500 오토입니까? 예. 오토 1,500. 자, 1,500에는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중고차는 소비자분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중고차는 100% 부가세가 별도가 아닙니다. 1톤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그 사람이 1,500만 원이라고 얘기되면은 1,500만 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데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1,5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 15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제 얘기를 해도 돼요?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부가세 없이 1,0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상사마다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걷게 되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 비용은 좀 더 내죠. 1,000만 원일 때는 이전 비용이 좀 적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1,500만 원 때도 냅니다만 걔는 부가세를 산출을 해보면 어느 게 유리할까라는 얘기입니다. 따져보면 1,500만 원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실제로 500만 원에 곱하기 4.5% 뭐 22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가 손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감가상각이 됩니다. 매년. 네. 부가세라는 것은 4기로 나눠지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네, 알아요. 해당 기가 2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부가세를 징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징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2년이 지나면? 예, 2년이 지나면. 거래 후 2년 뒤에? 그렇죠. 거래 후 2년 뒤에. 그러니까 부가세는 4기로 나눠져요. 4기라는 것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6개월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단 매입 차량이 있으니 일반 사업자로 내는 게 유리하죠. 일반 사업자. 예. 일반 사업자로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요. 사업자로 지금은 주민번호를 받아야죠. 예, 주민번호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민번호를 받더라도 이 딜러분도 그렇고 신차하시는 분들도 다른 아닙니다만은 대다수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하는데 과세기간 지금이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업자가 나왔을 때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신차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세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들 내에서 부가세 신고를 내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부가세가 매입 매출을 따져가지고 매입이 많으면은 부가세가 환불을 받게 될 거고요. 그죠? 매출이 많으면은 부가세를 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통장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은 자동으로 뭐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신고하는 게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1월달, 7월달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를 할 때 사업자를 내시고 화물복지 카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물복지 카드든지 본인 통장이든지 그
뭐 어느 걸 지정을 하셔서 은행에 가셔서 뭐 사업자 통장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은행에 가면 요즘은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 가서 꼭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쓰는 통장을 사업용 통장으로 홈택스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거의 사업용 통장으로 쓰이는 거지. 사업용 통장을 은행에 만든다고 해서 그게 사업용 통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내가 쓰는 카드, 쓰는 통장, 그 거래 내용만 있으면은 그 부가세 신고도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 영업번호판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부분은 세금 처리를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무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권리금과 같은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부분은 세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법인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데 법인과 법인이 거래를 할 때는 이쪽에서 해준다면 가능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몰랐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